자, 시작해 봅시다. 진짜 조건방류 길었다, 그지? 네, 조건방류 문제가 많이 있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진짜 실제에서 확률 파트 문제가 기출될 때 조건방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 근데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 막판에 풀어줬던 뭐 한두 문제 정도만 조금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만 조금 너희들한테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나머지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쉬워. 그러니까 확률 파트가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29번, 30번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없어. 그러다 보니 문제 난이도 자체가 되게 못 풀 만큼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항상 주의하라고 당부드린 건데, 만약에 확률 파트에서 너희가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점수 절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제발 부탁인데 똑바로 연습 다 하시고 계산 실수하는 것까지 다 막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 아시겠니? 무슨 말인지 됐니? 자, 여기도 있어 임마. 독립사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독립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의 기출이 되게 자주 되는 편인데 정말 자주 나와. 근데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희한하게 앞에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정말 희한한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독립사건 얘기를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 너희가 문제 조건에서 독립사건이란 조건이 보였을 때, 독립사건이란 말이 보였을 때 어떠한 생각들이 전제돼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문제 풀어갈 때마다 선생님이 오늘 해드린 얘기를 머릿속에서 떠올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한 문제 출제되는 번호들을 보시면 한 8번에서 10번대 초반 안에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즉 뭐 아무리 높게 쳐봐야 뭐 4점 진짜 갈까 말까, 거의 3점으로 대부분 출제되고 그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희한하게 점수를 받아봤을 때 97점 나오는 애들, 이상한 애들 있잖아, 수능에서. 그죠? 그때 그런 애들이 이제 틀리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래. 독립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는데, 물론 너희들은 한 번 정도 들었다라고 가정하면 너희들 머릿속에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이 떠올릴 거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지. 오케이?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말도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말도 있어.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순서상 보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독립사건이라는 것인데, 선생님이 확률 단원 처음 시작했을 때 너희들한테 시행이라고 하는 말과 사건이란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었잖아. 따라서 독립시행과 독립사건은 다른 말이야. 아시겠니? 자, 그런 상황에서 독립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정의부터 좀 보실 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사건은 반드시 두 사건 A와 B가 명시되어 있어야 돼. 즉 어떠한 특정 조건을 반드시 두 개를 걸어놓은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독립사건을 떠올리시면 안 돼. 아시겠니? 즉 어떤 특정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립적이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이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독립사건 관계에서 어떤 걸 말합니까? 라고 하시면 말로 하면 되게 쉬워.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할 때야. 두 사건이 명시되어 있고 두 사건이,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이 말을 좀 명시하시고,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이 말에 조금 주의하시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그럼 너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학적 기호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말을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었냐면, 조건법률에서 P, A가 일어났을 때가 전제가 되었으니까 A가 바 뒤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니? 근데 이 상태나 P, A가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이라고 했으니까 A 여사건이라고 명시해도 되지.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고.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위에서 선생님이 지금 한글로 써드린 말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든가
오케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오케이?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야. 즉 A하고 B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뜻이고 얘네들이 뭘로 같습니까? 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을 때 얘는 P, B로 일정해.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음둥.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거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보자.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었냐면 B바 A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전체 사건이 축소되었다고 했으니까 PA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PA 교 B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배웠었잖아. 자, 현재 이 식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PA 교 B는 자, 한글로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겠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거는 얘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했을 때 A가 일어났을 확률을 곱한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라고 배웠었잖아. 근데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게 되면 B바 A라고 하는 이 값이 B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지. 오케이? 따라서 현재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PA 곱하기 PB로 바꿔도 괜찮다야. 그러면서 너희가 두 사건이 독립사건이다라는 문제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서 써먹으면 그만이지만 오케이? 만약 두 사건이 독립사건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두 사건이 독립사건 관계에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때는 어떤 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라고 하신다면 PA교 B가 PA 곱하기 PB의 관계에 있을 때 자, 한글로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과 같을 때 오케이? 자, 이러한 조건식이 성립하면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짓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볼까? 왜 이 조건식이 무섭냐면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번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우리 이걸 사건 A라고 할 거야.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 이거 우리 B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가들 질문. 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PA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면 PA는 전체 6가지 경우 중에서 3가지가 짝수니까 2분의 1이다까지 이해하셨어? 여기까지 됐어? 마찬가지로 PB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전체 6가지의 사건 중에서 소수의 눈은 아시다시피 2하고 3하고 5가 있으니까 3가지가 되겠지? 됐니? 따라서 얘도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야? 라고 하시면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됐어?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더니 하나의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짝수이면서 동시에 소수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A이면서 동시에 B일 확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자,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 봤더니 전체 사건은 6개가 되는 건 똑같아. 하나의 시행이니까. 근데 짝수이면서 소수인 건 뭐야? 2지. 그래서 6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일단 확률은 선생님이 좀 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쭉 계산을 해놨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야, 기주야.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짝수에 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내가 주사를 던졌을 때 소수에 있는 사건을 B라고 할게. 그럼 A와 B는 관계가 있어 없어? 있다고? 짝수에 눈이 나는 것과 소수에 눈이 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응.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지연아, 네 생각에 관계가 있어 없어? 무슨 관계가 있어? 기주가 밥 먹는 거랑 지연이가 똥을 싸는 거랑 뭔 관계가 있어? 기주가 밥을 먹으면 지연이가 막 똥을 싸기 시작해? 아니야, 끄덕이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갑자기 너한테 하기 시작하냐면 잘 들어. 우리가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정의를 요 정도 말로써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독립사건과 독립시행도 구분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아. 그냥 독립적이네. 독립적이니까 마치 주체적인 객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냥 독립사건이라고 판단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이게 글로 읽으면 되게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는 상황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기준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 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요라고 했고 지연이는 없어요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관계가 있나? 없지 않나? 아니 짝수의 눈이 나온 거랑 소수의 눈이 나온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럼 얘가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얘는 소수의 눈이 나온다는 거 영향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 A와 B가 독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PA교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 두 사건 A와 B는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기준식인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 식이 실제로 두 사건이 독립사건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했을 때 아무리 글을 보면서 생각해 봐도 때로는 기주 말이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지연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너희가 이 식에 대입해 보면서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가 봐봐. 여기는 이 값이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보시다시피 좌변은 6분의 1이고 우변은 4분의 1이 되니까 오케이? 같지 않차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면은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기주가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역시 내가 맞았어. 뭐 이런 생각하겠지? 내가 이 두 번째 골 때리는 상황 나타내 줄게. 자, 이번에 C라고 하는 사건도 우리가 명시 한번 해보자고. C라고 하는 사건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이게 C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볼래? PC는 얼마? C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전체 사건은 6개지? 그 중에서 2 이하니까 2 얼마? 3분의 1이잖아. 됐냐? 자, 그럼 아가들아, 우리 방금 전에 봤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소수의 눈이 사건은 독립사건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럼 기준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2라고 하는 숫자가 걸쳐져 있으니까 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잘 봐. 그럼 내가 이번엔 A라고 하는 사건과 C라고 하는 사건이 독립사건이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2가 역시 걸쳐져 있으니까 독립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정말 골 때리는 현상 중에 하나야. 즉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로 대충 읽어보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글로써 얘가 독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독립사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은데 그 수식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을 때 얘네들이 독립사건인가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상황조차 판단 못할 때 되게 많아. 아시겠니? 이번에 한번 따져보시면 P, A 교 C는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짝수의 누님에서 동시에 이 이하의 눈인 걸 말하겠지.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6분의 1 된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재밌는 게 얘는 뭐와 같아져 버리냐면 PA 2분의 1 곱하기 PC 3분의 1 즉 얘네들의 곱과 같아져 버려. 즉 우리가 독립사건 판단식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A 사건과 C 사건은 서로 무슨 사건 관계다?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독립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요즘의 문제 최근의 문제는 사실 선생님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예전에 이제 내시 문제서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률 통계가 다 안 나가져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요거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최근에 수능에서는 어떤 걸 더 많이 묻고 있냐면
요 말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 문제들이 많아.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잠깐 봐봐. A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B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 그때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하자. 얘네들이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던이라고 했으니까 A하고 B만 독립사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A의 여사건, 즉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B 사건 역시 독립관계에 있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이 말을 살짝 바꾸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던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던 A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독립은 서로서로 독립인 거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한테 독립사건이란 건 아니거든. 아시겠니? 따라서 현재 이 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시면 좀 더 나아가 보면 B의 여사건과 A도 서로 독립관계에 있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관계에 있게 된다. 즉 너희한테 문제 조건으로 주는 것은 A와 B가 독립사건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지만 실제로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A하고 B만 독립사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 관계에 있고 A의 여사건과 B 그리고 B의 여사건도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애들이 이걸 또 오해해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 그럼 선생님 A와 A의 여사건도 독립사건 관계에 있겠네요? 혹은 B와 B의 여사건도 독립사건 관계에 있겠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독립사건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그럼 아까도 생각 A가 A의 여사건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야? 그렇지 이건 무조건 0이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그게 A가 일어날 확률에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곱해버리면 돼? 그럴 리 없잖아. 아시겠어? 따라서 A와 A 여사건, B와 B 여사건 관계는 독립사건 관계가 아니야. 우리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종속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말로서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얘는 무슨 관계냐면 배반사건 관계에 있어. 이해하셨어? 이거 왜 배반사건 된지 아시겠냐? 배반사건의 정의가 뭐였지? 교사건이 공집합이다. 공사건이다. 됐어? 여기까지 기억나셨니? 그럼 아까 너희가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독립사건이라는 말과 배반사건이란 말은 서로 다른 말이야. 아시겠어? 근데 단순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얘하고 얘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야. 정확하게 독립사건과 배치되는 개념은 종속사건이야. 영향을 주지 않는다와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대치가 돼. 근데 그 종속사건의 하나의 종류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배반사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독립이에요? 배반이에요? 이렇게 묻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아시겠니? 이게 지금 독립사건이에요? 아니면 배반사건이 묻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질문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올바르게 대치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독립사건을 이렇게 공부해 놨으면 그 다음에 종속사건이 뭔지도 봅시다. 종속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과 비슷하게 사전적으로 두 사건 A와 B가 정의되어 있어야 해. 즉 우리가 독립사건이든 종속사건이든 오케이? 너희가 지금 시행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사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건 똑같아. 자 이때 종속사건의 정의는 뭐냐면 두 사건 A와 B가 독립사건이 아닐 때야. 즉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것 중 독립사건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종속사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니? 자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PA 곱하기 PB와 같지 않다면 즉 이게 성립하면 독립사건이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두 사건은 종속사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했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배반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그렇지.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의 한 종류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음둥. 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적용을 시켜보려 할 건데, 너희들 교재에 있는 741번 문제부터 한번 살살 풀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741번 문제 보셨더니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PB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즉 A가 일어날 확률도 0은 아니고 1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PB 역시 마찬가지로 0은 아니고 1은 아니다. 안 일어나던가 다 일어나던가 하진 않는다.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문제의 조건 중에 여기까지 봤을 때는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는 말은 없어. 아시니? 자, P, A바 B의 어집합. 한글로 읽어보시면 이런 뜻이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란 뜻이지. 오케이? 그게 제로래. 0이래. 0이면, 자, 이 상황에서 P, A 바 B 곱하기 PB는 PA다 라고 되어 있어. 야, 우리 전제 조건에서 이게 뭔 난리인지부터 좀 파악해 봅시다. 여기는 얘가 0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야, 그리고 어설프게 이런 거 하지 마. 독립사건을 지금 단원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너희가 습관적으로 독립사건의 기본 조건들을 지금은 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별 걱정 없이 막 쓸 거야.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오해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독립사건이나 전제조건이 없는데 막 그거 쓰고 있는, 자빠져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넘어가 버리면, 이런 유형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독립사건이 뭔지도 까먹고 아예 못 써. 또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우리가 배워왔던 것부터 한번 적용시켜 볼게.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P, B의 여사건이 분모. 분자가 뭐야? 라고 하시면 P, A 교 B의 여사건 이렇게 된다까지 아시겠어? 걔가 0이 되려면 아가들 생각, P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PB의 여사건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가 0이 될 일은 없어. 됐냐? 얘가 0이 될 리 없는데 얘가 0이 되었다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0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아가들 또 다시 생각, 얘가 왜 0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 대고 신난다고 갑자기 PA 곱하기 PB의 여사건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독립사건의 조건 없다고 지금. 아시니? 그럼 현재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집합에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저기는 제가 의미하는 것은 A에서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A라고 하는 사건에서 B라고 하는 사건을 뺀 거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잖아. 이해하셨어?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내가 현재 A와 B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보시면, A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A는 0보다 크니까 A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어야만 하냐면 B 안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냐? 됐니? 그러면 현재 이 식은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은 PB분의 PA교 B잖아. 오케이? 거기다 PB 곱했으니까 얘 지워지고 남는 건 PA교 B만 남겠다. 이해하시겠니? 근데 PA교 B가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현재 밑에 그려져 있는 벤다그램 보면서 파악해 보시건데, PA교 B는 어차피 노란색 부분 다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건 당연히 PA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잖아. 이해하셨어?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 이해하셨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니은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서로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그냥 대표적인 개소리야. 선생님 아까 설명하고 갔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은 서로 같은 부류에 있지도 않아. 배반사건은 종속사건의 한 종류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니은 무조건 틀렸다. 디귿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자 PA바 B랑 그리고 플러스 PA 바 B의 여사건 이 더해졌을 때 이 PA가 된다라는 상황인데 야 여기 이제 잘 들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다 보니까 잘 봐. 조건부 확률 기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습관처럼 다 이렇게 바꿔.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근데 너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디귿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A와 B가 무슨 관계면? 그렇지. 독립이라며. 맞아? 이 새끼란다.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이 상황에서는 A와 B가 독립이다 말하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조건부 확률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독립이란 조건이 깔리는 순간 너희가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A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얘도 PA가 되고 얘도 PA가 된다는 사실을 잡아내셔야 돼. 이게 독립사건 풀다가 가장 많이 잊혀져서 애들이 가장 많이 어려운 내용이야. 아시겠어? 따라서 앞에 있는 것도 PA고 뒤에 있는 것도 PA니까 두 개 더하시면 이 PA 되는 거 너무나 자명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참이야. 그래서 답은 기디 이렇게 나온다. 됐습니까? 됐니?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745번 갑시다. 자, 745번은 확률이 모두 양수인 세 사건 A와 B와 C에 대하여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라고 하면서 역시 기니디 진입 판정하는 문제야.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 보셨더니 PA가 P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고 돼 있어. 자, 요거이면 PA바 C는 작거나 같다. 뭐보다? PB바 C보다. 자, 일단 사건이 3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3개의 집합을 표현해 보기 시작할 건데 너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PA와 PB가 작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면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학생들이 뭘 착각할 때가 있냐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마치 PB가 이렇게 있으면 PA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할 때가 더러 있더라. 무슨 말이겠어? 물론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PB가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무조건 보장할 수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이 말은 반드시 이 상황만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 아시겠어? 너희가 생각해 보시면 PA가 요만큼 가지고 있을 때 PB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위에 있는 상황은 똑같이 일어나. 이 말 아시겠어? 이거와 비슷한 착각이 언제 일어나냐면 너희들 예전에 집합에서 이런 조건도 본 적 있지. NA는 NB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을 봤을 때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얘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고 원소의 개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된다는 걸 보자는 건 아니야. 아시겠어? 따라서 이러한 착각들을 하시면 안 돼. 아시겠니? 자, 이러한 상황에서 C가 하나 더 있나 봐. 그럼 C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냐면 C는 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전체 아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C에 대한 제한 조건은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냥 양수인, 확률이 양수인 C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랬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좌변은 PC분의 PA교 C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자, 우변은 PC분의 B교 C를 의미하는 상황이잖니. 그리고 분모에 동일하게 PC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으니까 얘는 뭐 무시하고 문제 풀어도 괜찮지. 그 말의 뜻은
PA 교 C와 PB 교 C 중에 PB 교 C가 더 커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야, C가 만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 너희가 보다시피 A하고 C하고 겹치는 부분은 현재 요만큼 주황색 테두리 칠만큼이 A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이고, B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 있는 요만큼 흰색 부분 체크무늬 된 게 여기가 지금 B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왼쪽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기억 얘기는 틀렸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니? 상황 파악 되셨어? 오케이? 됐음둥? 이해되셨니 지연아? 니은 갑시다. 니은은 A와 B의 합사건이 D라고 하는 사건이 된대. 즉 A와 B를 합집합했더니 D라고 하는 집합이 되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PA 바 C는, 자 여기는 요놈은 PD 바 C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A하고 B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A가 여기 있고 뭐 B가 여기 있다고 칠게. D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D가 의미하는 건 얘네들의 합집합, 즉 보라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이 D가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 야, 현재 여기는 이 말은 아까 전과 똑같은 말이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차피 분모의 PC 있는 건 똑같을 테니까 얘가 묻고 싶은 건 정확하게 이거야. P A교 C랑 P D교 C랑 얘가 더 크니 혹은 같을 수도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D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A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따라서 C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던 간에 A만 겹치는 것보다는 D가 겹치는 게 좀 더 크던가 아니면 같아질 수는 있지. 근데 요거 하나만 조심. 이렇게 물어보면 맞는 말인데 간혹가다 애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더 크니? 라고 얘기해도 동그라미 칠 때가 되게 있어. 무슨 말 알겠어? 무조건 얘가 더 크다라고 보장은 못해. 왜요? 라고 하시면 만약에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케이?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D라고 하는 B지. D라고 하는 집합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입 판정할 때 은근히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맞느냐 틀리냐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현재 이 말은 참이지. 디귿. 자, 디귿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이, A와 B의 교사건이 2라고 하는 사건이 되었대. 곱사건이. 자, 이랬을 때 이런 사건 2에 대해서 PEC는, 이 바 C는 같답니다. 크거나 작거나 같답니다. 뭐랑 P A 바 C랑. 자,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벤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봅시다. A와 B의 교사건이 2라고 했으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여기가 당연히 2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 됐어?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접근할게. 분모의 PC는 다 날려버리시고 나면 좌변이 의미하는 것은 P 2교 C고 우변이 의미하는 것은 P A교 C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너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2라고 하는 집합은 무조건 A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같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됐니? 당연히 C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던 2하고 겹치는 부분과 A하고 겹치는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A하고 겹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혹시나 애들이 같은 집합이었다면 같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이것도 참이다. 이해하시겠어? 됐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751번으로 갑시다.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자, 역시 두 사건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말 안 해주기 시작하고 있어. P, B의 여사건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B의 여사건이 4분의 1이란 뜻은 P, B는 얼마란 얘기를 의미해? 그렇지. 이건 안 줘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해. 아시니? 자, 두 번째는 P, A 교 B가 얼마랴? 8분의 3이래. 야, 아가들 여기 조심. 이건 계속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독립사건 문제들을 연속적으로 풀고 있는 과정이니까 얘를 보면 기계적으로 PA 곱하기 PB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 하나 조심하시고. 아시겠어? 만약에 내가 얘를 PA 곱하기 PB로 바꾸려면 문제 조건에서 반드시 뭐 있어야 돼? A와 B가 서로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나고 나면 독립사건이 또 너희들한테 시시때때로 나와서 무조건 괴롭히는 건 아니어서 애들이 나중에 고3 수능 보러 가기 직전에 대부분 뭐에 대한 생각이 되게 없어져 버리냐면 독립사건과 독립시행과 독립시행의 확률과 배반사건이라는 걸 구분을 잘 못하고 시험 보러 갈 때가 되게 있어. 물론 그런 애들이 시험 잘 볼 리는 없겠지만 혹시 너희들 중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까 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 조건 보면서 말해주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건 확률은 항상 집합이 먼저 베이스니까 너희가 이런 조건 봤을 때 제일 먼저 타당히 해야 될 것은 A교 B, 즉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겹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 근데 독립이란 조건이 딱 보이자마자 빠르게 독립사건식부터 떠올릴 줄 아셔야 한다고. 아시니?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본 건 뭐냐면 P, A와 B를 구해달래. 자, 그럼 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PA와 B는 PB분의 P A교 B를 알면 된다가 타당한 생각이잖아. 봤더니 PB는 문제에서 우리 아까 전에 B의 여사건의 확률 줬으니까 4분의 3이라는 걸 찾아냈었고 A와 B의 교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은 8분의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이거 연산하시면 되겠네. 약분하시고 남는 거 계산했더니 2분의 1 나온다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음? 아셨냐? (756번) 하나 더 풉시다.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역시 독립사건이라는 말은 안 써 있어. 자, PA가 16분의 13이다 라고 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P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 자, 두 번째는 P A교 B의 여사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4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 자, 그때 너희한테 풀어달라고 한 건 뭐냐면 P B 바 A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뜻이야.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얘는 뭐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일단 PA분의 P B교 A를 구하려 하겠지. 됐습니까? PA는 문제에서 줬으니까 얘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얘가 얼마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조건 얘 하나 있으니까 얘는 뭐지? 라고 생각해 보자고. 확률을 풀 때 가장 베이스는 항상 집합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 상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당연히 전체 집합 S가 이렇게 있을 거란다. 그리고 확률은 항상 전체 집합의 면적을 우리가 1로 보겠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아까도 생각해봐. 얘가 어디를 의미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사실상 집합에서 A 차집합 B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하지. 즉 어디냐면 여기야. 이해했어? 여기가 지금 얼마로 준 거냐면 4분의 1이라고 준 거라고. 됐니? 근데 재밌는 게 PA가 16분의 13이라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두 영역을 더했을 때 16분의 13이 나오게 하려면 얘가 16분의 4니까 여기가 16분의 9여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하셨어?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구해진 거잖아.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PA는 16분의 13이고 PA교 B는 16분의 9입니다 라는 식으로 쓰시게 되면 13분의 9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 아시겠냐? 됐습니다. 독립사건의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기 또 들어가게 되면 또 한참 또 얘기해야 되니까 독립사건의 계산 들어가기 잠깐 쉬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